반찬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은 뱃살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밥을 밥대로, 즉 주식을 주식대로 먹는 분들, 기타 등등을 잘 안 먹으면 뱃살이 죽습니다. 뱃살을 빼는데 효과 없습니다. 굶고 간헐식 단식을 하고 이런 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꼭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뱃살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뱃살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일단 먹는 거겠죠. 아무래도 먹는 건데, 그럼 조금 먹으면은 뱃살이 안 생기느냐? 아니, 조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식탐이 굉장히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경치 좋은 어라운드 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어디 맛집이래더라. 또는 어디 가서 그건 꼭 먹어봐야 된다더라. 그런 어떤 본능적인 식탐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지 마세요. 조금 드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뱃살을 빼게 하는, 그 생기는 원인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식단이에요. 식단. 먹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먹으면 되냐? 소식하면 되냐? 소식이 안 된대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저도 한 뱃살 갖고 있습니다. 뱃살을 한 25년 같이 살다 보니까 얘의 습성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제가 생각하는 뱃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뱃살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은요, 현대인의 식단을 그대로 갖게 했던 분이셨어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역사적 얘기를 보면 선대왕이 죽으면 후대왕은 한 3년 가까이 육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육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3대 왕인 태종이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저놈은 고기를 먹게 해라 라고 예언을 했을 정도로 세종대왕은 고기 반찬을 엄청나게 먹던 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를 하면 세종대왕은 고기를 많이 먹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요, 반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반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흔히 양반과 상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몇 첩 반상 이런 거 있잖아요. 3첩 반상, 5첩 반상, 9첩 반상 이런 거. 반찬을 몇 가지 놓고 먹느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요, 일반적으로 12첩 반상을 먹었어요. 왕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PD님이 조선시대 때 12첩 반상을 먹잖아요? 역모예요. 왜? 왕의 밥상을 탐한 것만 같고 왕의 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왕의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예요? 역모죠. 그런 문화가 명확했던 때예요. 세종대왕은 매일 엄청나게 많은 반찬 속에서 밥은 요만큼 먹었겠죠. 흡사 우리가 먹는 백반집의 반상을 갖고 드셨던 분이 세종대왕. 이분이 52세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당뇨가 심했고요. 매번 온양온천에 가서 눈을 닦았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세종대왕의 영화를 보면은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옛날에 장영실 나왔던 그런 그 영화를 보면 이분이 말년에 앞이 안 보이니까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게 생겼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온천물로 눈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대병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뱃살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찬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은 뱃살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 이분들은요, 3첩 반상 정도 드세요. 반찬이 3개밖에 없어. 뭐 김치, 뭐 그다음 장아찌, 뭐 그다음에 뭐 나물. 그럼 당연히 반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밥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제 쌀밥 한 상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지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조선
훅 이제 뭐 100년 전쯤에 중인이 갓을 쓰고 밥상을 이만한 밥을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야 저거 5인분은 되겠는데? 근데 그 중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슬림해. 예, 살이 없어요. 당연히 뱃살도 없겠죠. 밥을 매일 이렇게 먹는 분이 오히려 살이 없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밥을 밥대로, 즉 주식을 주식대로 먹는 분들, 기타 등등을 잘 안 먹으면 뱃살이 줍니다. 우리가 뱃살을 늘릴 때 자꾸 주전부리 같은 거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뱃살에 나쁜 식단, 물론 폭식이지만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식단에서는 반찬 가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 뱃살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밥의 양, 빵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기타 등등등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내 뱃살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나 그냥 굶어서 뱃살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굶는 거와 간헐적 단식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독해야 하거든요. 굶는다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분 중에 최배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바람의 파이터. 이분이 일본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은 그 소도 때려잡고 말도 때려잡고 하는 뭐 일본 최고의 무도인, 최고로 강한 남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배고픔이다. 그 배고픔을 이기면서 굶고 간헐식 단식하고 안 먹고 이런 거 진짜 독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효과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분명히 그 다음에 뭘 원하느냐? 보상을 원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가느냐? 식단이 돌아가죠. 그러면 다시 또 옛날 식단을 갖게 되니까 내 몸은 다시 또 옛날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굶고 간헐식 단식을 하고 이런 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꼭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 다음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굶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 굶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단식을 하겠다, 뭐 다이어트 시작하겠다.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 다음 없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그 일은 고통만 준 겁니다. 내 몸에. 내 다음에 어떻게 식단을 바꾸고 긍정적 식단으로 바꿀 건지 요 2차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독한 걸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1차 식단을 만들고 요걸 유지하자. 그러면 조금 느리게 빠지겠지만 언젠가 빠지겠지. 하지만 당장 뭘 급하게 뭐 내일 모레 해외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열흘 정도에 빡 줄이고 그 다음 긍정적인 식단으로 전환을 하면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인 접근이 아니고 2차적인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살 빼려고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있잖아요. 지방흡입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돌아올까요? 그렇게 힘들게 수술까지 하고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결국은 다음에 유지에 필요한 식단에 대한 교육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단에 대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식품 영양이나 식품 전문가들이 알려주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대안이 없으면 앞에 있는 1차적인 처방과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그리고 나한테 주는 고통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시나요? 자, 운동은요, 뱃살을 빼는데 효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 없다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죠.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 운동하는 그 운동이 주는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나의 일상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변하게 했을 때 주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운동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 내용이에요.
자, 구구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건 뭘 빼고 싶어서 하시죠? 예, 지방이에요. 오줌만 싸도 체중은 줍니다.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방을 줄이는 거죠.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9kcal를 내요. 그럼 지방 1kg를 줄이려면 9 곱하기 1000, 9000kcal를 태워야 됩니다. 자, 9000kcal가 얼마만큼의 양인지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자, 9000kcal는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한테 추천됐던 하루 칼로리가 2500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대충 보면 뭐예요? 4일치예요. 4일치를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 지방 1kg 빠지는 거예요. 하루 4일 내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뛰어서 9000kcal를 태우려면요,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줄고 뱃살이 준다. 아니요. 운동을 하는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24시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결과적으로 운동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뱃살이 많고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저같이 지금 좌식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제가 돼야지만 다이어트처럼 운동을 하는 효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만 쫙 해가지고 줄였어요. 다시 옛날 습관과 식습관으로 되면 똑같이 그 운동을 한 건 나한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이런 고통 뒤에 이걸 유지하고 내 건강을 지키게 2차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계속 어떻게 돼요? 쳇바퀴를 도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이상해지고 자기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살 유지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뱃살 빼는 것이 아니라 뱃살 유지하는 방법 교육받으시고요. 그리고 음식이 있다. 뭐 바나나가 좋다. 소금물이 좋다. 이거 기본적으로 한 30개는 갖고 계시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왜? 내가 대안이 자꾸 있어야 돼요.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식단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식단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고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는 앞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 그거의 도움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방송에서 방송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겸 교수 차윤환입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식품 치료 관련된 것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과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식품학적인, 식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주식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최근 집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내용과 밥을 쉽게 만들어 먹고 밥을 왜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상, 즉 밥상이라는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폭넓게 말씀해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